한국인은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BM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췌장의 부피가 더 작고 높은 지방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뇨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췌장만 그런 기능이 약하냐? 간 기능도 약합니다. 소화 기능도 약하고요.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이렇게 당뇨랑 관련된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허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형 당뇨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당뇨는 정기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에 맞는 생활요법과 치료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백인과 한국인을 비교해봤더니 한국형 자체가 다르더라. 한국형 당뇨가 완전 다르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른 당뇨만 다른 게 아니라 한국형 당뇨 자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연구는 한국인과 백인의 췌장 부피와 지방 함량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한글로 볼게요. 백인과 한국인의 췌장 부피 그리고 지방량을 비교를 해서 이 췌장의 부피와 지방량이 포도당 항상성과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밝힌 연구입니다. 포도당 항상성이라는 거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 항상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췌장의 부피랑 지방량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보고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얼만큼 잘 조절해 주는지, 혈당을 얼만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연구했다라는 거고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건강한 백인과 한국인의 췌장 특성을 비교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당뇨인이 아니에요. 당뇨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백인과 한국인을 비교를 했고, 이때 최대한 조건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랑 BMI가 비슷한 사람들을 각각 43명씩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CT를 찍어서 췌장 부피랑 지방량을 측정을 했다. 이게 골자거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먼저 연구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자 선정은 건강한, 당뇨가 없는 백인과 한국인 각각 43명을 뽑아서 이때 나이랑 BMI가 거의 일치되게끔, 그래서 체구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을 좀 비슷하게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측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T를 찍어서 췌장의 부피와 지방량을 확인을 했고요. 생화학 검사를 했고 75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습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게 포도당 용액을 원샷을 해서 식후 혈당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는 속도도 다르고 씹는 횟수도 다르고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용액을 원샷을 해서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걸 했다. 그리고 분석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얼만큼 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추정을 한 거죠. 기본 특성을 비교를 했는데 백인과 한국인 둘 다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되고요. BMI는 24 정도. 과체중, 우리나라 기준으로 과체중이고 백인 기준으로는 뭐 정상 체중이긴 한데 어쨌든 BMI 24 정도의 건강한 성인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고, 이들의 췌장 부피와 지방 함량을 CT를 찍어서 비교를 해보니 이게 한국인이고 이게 백인입니다. 한국인의 췌장 부피가 훨씬 작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 백인은 77.8이었고 한국인은 68.2였습니다. 췌장이 훨씬 더 크더라. 아니, 나이랑 BMI가 같다고 했잖아요. 조건을 일치하게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백인의 췌장 부피가 더 크더라. 그런데 한국인이 백인보다 지방 함량은 더 많더라. 그래서 췌장 크기 자체는 백인이 더 큰데 췌장에 지방이 얼만큼 함량이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그건 또 한국인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이 껴있으면 췌장의 역할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췌장의 부피가 더 큰 백인의 췌장 기능이 더 활발하겠다 알 수가 있겠죠? 디스포지션 인덱스는 인슐린 감수성과 인슐린 분비 능력의 곱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인슐린이 그만큼 잘 쓰인다라는 거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높을수록 좋은 거죠. 분비가 많이 될수록 췌장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의 곱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은 7.94 그리고 백인은 12.52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디스포지션 인덱스 값이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향후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도 한국인이 90분과 120분째에 잰 혈당이 더 높았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더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볼게요. 한국인과 백인의 근육량을 봤더니 백인이 근육량은 더 많았고 체지방은 한국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체지방률. 그리고 안정됐을 때 에너지 소비량도 백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좋은 거는 백인이 더 많고 안 좋은 건 한국인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인종 간 췌장 특성 차이를 확인했다. 아니 이게 나이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BMI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췌장도 더 작고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당뇨병에 더 취약하더라. 실제 혈당 조절도 더 안 되고 디스포션 인덱스도 더 낮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췌장 특성이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인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단순히 백인들은 음식 줄이고 운동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혈당 조절에 유리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한국인은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BM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췌장의 부피가 더 작고 높은 지방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뇨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구의 당뇨병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인들한테도 이게 잘 먹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잘 안 맞을 수 있다. 한국형 당뇨는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당뇨는 췌장이 이미 작게 태어나고 분비량도 적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혈액 검사를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치료하셨던 분들의 인슐린 분비량 그리고 뭐 당화혈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비량 예측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신의 인슐린 분비량 예상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에 맞는 설명과 생활요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신의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된다. 좀 어떤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췌장 재생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요거 드시고 많은 분들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0.64에서 1.49, 1.59로 늘어난 거 보시죠. 그리고 0.6, 0.48이었는데 한 달 반 만에 이때 드시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1.2까지 올라온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지금 정리 중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췌장 재생안을 복용을 하시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으로 만든 한약이기 때문에 복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형인 경우에도 나는 뭐 상관없다. E형인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췌장이 점점 더 지쳐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포씩 예방 목적으로 드셨으면 좋겠고 이미 1.5형이나 1형이 되신 분들은 2포나 3-4포씩 드셔서 치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겠고요. 췌장 재생안에 대한 문의나 혹은 인슐린 분비량에 대한 검사 문의나 아니면 전반적인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의 등등은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국형 당뇨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그에 맞는 생활요법과 치료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졸업을 꿈꾸지 않나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체중 감량만 하면 당뇨 졸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형 당뇨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저도 당뇨를 처음 진료를 할 때는 당뇨 관해, 즉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체중 감량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죠. 극단적으로 샐러드 먹는 그림인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첫 번째 식이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가 관해되더라 라는 미국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영국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 체중 감량을 했더니 몇 %가 당뇨 졸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15%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 졸업을 몇 % 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인종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는 다릅니다. 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인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는 특히 아시아형 당뇨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특정 병원에서는 당뇨병 센터 안에 아시안 당뇨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백인들의 즉 고도 비만 환자들의 당뇨병이 완화가 되기도 하고 관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시안 당뇨는 다르다. 아시안 당뇨센터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한국형 당뇨는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유를 3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당뇨의 경우 마른 당뇨가 절반 그리고 비만 당뇨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라고 하면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당뇨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만 환자이고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고도 비만인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이 BMI, 비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비만하지가 않아요. 비만한 게 요 3가지거든요. 비만 1도, 2도, 3도라고
당뇨라고 했을 때 이 1도, 2도, 3도가 한 절반 정도,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 정도, 비만 당뇨가 절반, 비만하지 않은 당뇨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만한 분들도 대부분 비만 1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당뇨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비만 1도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은 당뇨가 많고, 두 번째, 비만하더라도 비만 1도가 많더라. 비만 1도는 과체중보다 살짝 더 비만한 거거든요. 살짝. 그래서 체중 감량만 해가지고 당뇨가 완화된다 또는 관해가 된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저도 사실 진료를 해보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했는데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보거든요. 혹은 반대로 체중 감량은 딱히 하지 않았는데 당뇨를 졸업한 분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기본적으로 너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서히 적절한 식이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이것만 통해서 내가 당뇨를 관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국형 당뇨는 맞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마른 분들은 체중을 찌고 싶어 합니다. 체중은 찌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당활수는 낮춰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양방적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실제 치료해보면 몸이 좋아지면서 체중은 증가하는데 당활수소는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른 당뇨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만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12.8%였는데 8.5%까지 이렇게 당활수가 낮아졌고, 체중이 56.7에서 오셨는데 63.7까지 한 7kg 정도가 체중이 늘게 됐죠. 그러면서 체중은 늘고 반대로 당활수는 내려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간한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도 언급이 된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당활수소가 6.7에서 5.1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당뇨약도 하나를 모두 끊었는데 체중이 한 7kg 정도 늘었네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6.7에서 5.1까지 쭉 당활수소가 낮아졌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36.8에서 39.7로. 이렇게 한국형 당뇨는 체중 감량만이 답이 아니다. 비만 당뇨인 경우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건 맞는데, 체중 감량을 한다 해서 100% 당뇨 졸업을 보장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마른 당뇨인 경우에는 체중이 늘기 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혈당은 낮아지더라 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7시간 미만이래요, 수면 시간이. 그리고 OECD 평균보다 18%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에 굉장히 박하거든요. 적게 자려고 하고 늦게 자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수면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수록 뇌가 잘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뇌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그래서 뇌가 과부하가 걸렸는데 이걸 제대로 또 쉬어주지를 못하면 혈당을 좀 많이 공급받기를 원해요. 혈당을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혈당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약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요새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10명 중에 1명이 심각할 수준으로, 그리고 절반이 울분 상태에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배우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료를 해보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형 당뇨가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췌장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이 췌장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는 거고요. 한 12% 정도 더 낮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 이 인슐린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 36.6% 정도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정상인들 중에 BMI와 나이가 비슷한 서양인과 한국인들을 모아서 비교를 했더니 볼륨도 떨어지고 부피도 작고 기능도 떨어지더라. 선천적으로 허약하다. 우리나라 당뇨는 서양이랑 다르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췌장만 그런 기능이 약하냐? 간 기능도 약합니다. 소화 기능도 약하고요.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혈당을 조절을 해야 돼요. 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도 약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먹은 게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간다,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화 기능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걱정과 불안이 많거나 이런 분들, 심장이 허약할수록 수면이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또 취약해지기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췌장뿐만 아니라 간, 소화기, 심장 이렇게 당뇨랑 관련된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허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형 당뇨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 장기들의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인슐린 분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내 췌장이 지금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주고 췌장의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환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방을 통해서 시펩타이드 수치가 원래는 1 이상이어야 하는데 0.6, 0.48, 0.32 이런 식으로 분비량이 낮았던 분이 1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 다음 분도 0.64였는데 1.49, 1.59 이런 식으로 분비량이 1, 2 미만이었던 분들이 1 이상으로 올라오는 임상 사례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천적으로 나는 어떤 장기가 부족할까?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실천하셔서 당뇨 관해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해봤는데 좀 어렵다, 해결되지 않더라 라고 하면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한약 처방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